네, 안녕하세요. 3월 27일 주식비서 수요 공개방송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과 종목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먼저 볼까요? 자, 요즘에 지수 상황은 괜찮은데 실제로 종목별로 매매를 할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꽤 높죠. 그래서 지수만 보고 있으면 조금 소외감도 들 수 있고 뭔가 이게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지수가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 각계전투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봐도 그래요. 오늘만 봐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크진 않지만 이렇게 지수는 하락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관심주들,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관심주들, 네, 오늘 관심주들 가져온 거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주로 보고 매매를 하고 계실 만한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오늘 IT 반도체 쪽은 그래도 네, 괜찮은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도 좋았고요. 네, 원전 쪽 그리고 뭐 전력망 이런 쪽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거는 뭐냐? 지수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지수 영향력이 큰 일부 섹터가 하락을 했다는 건데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 밑에 보이시는 HLB 그룹주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 자, 보시면 HLB가 오늘 9% 급락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4조 원이에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3등이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시가총액 4등이죠. 이렇게 3등, 4등 종목이 거기다가 6등이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6% 가까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시총 상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다. 그러면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코프로는 오히려 양호하게 올랐고 엔캠도 오늘 급반등을 했고 리노공업 네, 거의 뭐 또 신고가권 시도를 하고 있고 휴젤 네, 휴젤도 8% 급등했고 이오테크니스, 뭐 JYP 엔터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크게 의미가 없는 장세다. 종목별 각계전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바이오주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HLB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오늘은 급락을 했지만 네, 이렇게 HLB가 급등하는 구간에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이 지수만큼 무조건 따라간다? 그게 안 돼요. 네, 이쪽이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HLB 시가총액이 아까 14조라고 했는데 HLB 생명과학 같이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얘가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요. 그 다음에 HLB 제약도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도 시총이 1조가 넘겼어요. 그러니까 시총 최상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총 상위주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HLB 그룹주가 완전히 많이 포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 같이 폭등을 하니까 지수는 올라가는 거죠. 얘네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바이오들 몇 개 끌고 가니까.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좀 안 올라가는 장세. 오늘은 반대로 얘네가 급락하니까 지수는 떨어지는데 종목들은 또 괜찮을 수 있는 장세. 예,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승할 수 있는 섹터, 업종도 우리가 맞춰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도 맞춰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 좋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사실 현대차를 매수하든 기아차를 매수하든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를 매수하든 아니면 부품주 쪽에서 뭐 SL이라든지 뭐 성우하이텍, 화신 이런 종목을 매수하든 큰 차이가 보통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 등락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만 해도 보세요. 네. 요즘에 기아차 이번 주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는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3월 초에는 현대차가 그냥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급등을 합니다. 신고가로 굉장히 큰 시세가 꽤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월 말에 내가 자동차 섹터를 좋게 보고 현대차를 샀으면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그죠? 반대로 3월 중순에 기아차를 매수했으면 크게 손실이 납니다. 현대차는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아차를 샀으면 크게 손실이 나요.
근데 얘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많이 달라요.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들어와서 리듬이 조금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전에도 보시면 삼성전자는 안 가고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원래는 이 두 종목이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내가 2차전지 배터리 쪽을 본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포스코 퓨처엠이 같이 올라가고, 뭐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포스코홀딩스가 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차전지 쪽을 전망을 좋게 보면 사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대표주 안에서 선택을 하면 큰 차이가 없어야 맞는데, 지금도 보시면 에코프로 BM만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이게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3월 저점 대비 고점 수익률이 22%가 넘습니다. 이게 22% 넘게 올라온 거예요.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뭐 크진 않지만 조금씩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지금 고점 수익률이 15%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섹터도 맞춰야 되고 그 안에서 종목도 기가 막히게 맞춰야만 하고, 이러니까 장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안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보시면 셀트리온 샀으면 안 가요. 그죠? 셀트리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주분들은 아마 요즘에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셀트리온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안 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만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3천당 제약이 갑자기 터진 거 있고요. 주로 HLB 그룹이랑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언제쯤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뀔까? 그리고 언제쯤, 지금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주도주인데 이쪽을 지금 매수하기도 사실은 부담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주도주가 맞아요. HLB가 주도주인데 1분기 주도주였어요. 이걸 지금 살 수가 있겠냐고. 매수하기 힘들죠. 그죠?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도 커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조금 시세를 멈춰주고 새로운 업종에서 주도 섹터가 탄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좋은데 어제까지도 계속 이런 쪽에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려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바이오주도 그렇고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좀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이나 카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가 1분기 마지막 주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4월 2분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보통 뭐 월말도 그렇고 뭐 반기말, 연말도 그렇지만 분기도 항상 분기 말마다 펀드 매니저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자기네들의 운용 성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내가 수익 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 있을 거고,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좋은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보통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비중을 더 확 실어가지고 그쪽 주가를 더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계좌에서 커트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계좌에는 수익난 종목 위주로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종목들의 주가를 올리면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 되겠죠. 또는 그런 식으로 주가를 더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차익 실현을 하겠죠. 차익 실현을 해서 그냥 수익을 챙겨버리는 거죠. 분기말. 왜냐하면 2분기 때는 또 새로운 종목들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을 챙겨서 다음 분기를 대비하는 그런 매도도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HLB나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주들이 쭉 올라오다가 어제 오늘 흔들리죠. 이게 약간 차익 실현성 매도 물량이 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은 지금 주가를 최대한 더 끌어당기고 있어요. 최대한 끌어당겨서 이쪽 보유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에서도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테크잉 이런 종목도 보시면 이거 보세요. 1분기 완전히 선택돼 가지고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1, 2, 3월.
네, 이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을 겁니다. 기관놈들은 이거를 끌고 가는 그 주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주체들은 어쨌든 이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계좌 수익률 제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흐름도 이제 오늘 뭐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1분기 고점이다, 2분기 3분기 폭락한다, 이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2분기 3분기에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1, 2, 3월 그리고 4, 5, 6, 7, 8, 9 계속 쉬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1, 2, 3월 신나게 달렸으면 뭐 4월, 5월은 좀 쉴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분기가 되면 뭐 빠질 종목 빠지고 쉴 종목은 쉬면서 좀 주도주의 재편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에요. 2분기 시장 재편을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지수 대비 우리한테 좀 소외감을 주게끔 했던 이런 종목들이, 저도 이런 거 매매 못하죠. 이런 거는 뭐 사실 더 갈 것 같은 느낌은 들면서도 매매하기는 어려운 종목들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런 데서 따라가서 추가 슈팅을 먹는 것도 하나의 뭐 매매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을 먹는 그런 감각적인 기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다가 잘못 걸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당하기 때문에, 또는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돌발 악재가 나와서, 알테오젠 보세요. 이런 게 속임수예요. 어제 같은 날 이렇게 신고가를 뚫는 척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놓고, 마치 이런 데서 매수하면 방금 전에 봤던 테크잉이나 또는 뭐 재룡전기처럼 이렇게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처럼 딱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순간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자칫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함부로 매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을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2분기에 새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들 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분기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4월 1일이 딱 돼서 그날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고 3월 말부터 움직이는 종목도 있겠죠. 그죠?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4월까지 왜 기다려요? 3월 말에 1분기에 수익 난 자산을, 종목들을 잘 처리해서 3월 말에 미리 베팅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종목은 또 4월 초중순 돼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래서 3월 말에 봐야 되는 거는 좀 낮은 위치에서 또는 적절한 조정을 소화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강한 거래량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면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가 뭐 제가 지난주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던 흐름, 그리고 거래량, 이런 역대급 거래량과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걸 봐서는 그냥 하루짜리 반짝 시세가 아니고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 과거에도 이렇게 거래가 크게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기면 저점이든 고점이든 이런 변곡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지면서 고점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꺾이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거래량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의 준비를 하는 그런 초입 국면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고 삼성전자 관련된 IT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1분기에 너무 무리하게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들을 잘 보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4종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코미코, 위메이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면, 제가 이제 관심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뚫기 시작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시면 리노공업은 지난주 이때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쯤 수요일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신고가를 뚫었다. 강력한 추세를 만들면서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만하다. 여기 절대 한 방에 쉽게 죽지 않고 결국에는 위로 돌려서 단기 파동이든 뭐 중장기 파동이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은 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쯤 뭐 다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서 매도를 얼마에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각자 여러분들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매도는 저도 고점 못 맞춰요. 언제 오를지 날짜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각자 뭐 단기 성향이면 단기 성향대로, 또 중장기 성향이면 중장기 성향대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미코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난주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 따라가지 말라고 했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을 테니까 분할 매수, 정확한 저점과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분할 매수 대응하면 단기 파동이든 뭐 중장기 파동이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제가 의미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잘 봐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가 좀 지루하고 무겁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을 잘 보면 좋다.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고 실적이나 내용 면에서 다 좋거든요. 이 종목을 딱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바로 18%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날 주도주였죠. 3월 21일 목요일날 우리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3등인가 그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컸던 종목이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그럼 중소형주 중에 대장주가 된 거죠. 이거 바로 다음날 매수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저희 중기반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이날 매수했거든요. 사실 3월 20일 날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16% 이상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이 종목도 이제 너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지 흐름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죽지 않는 한 동진 세미캠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런 자리 이렇게 고점 저항 이런 자리가 돌파됐다가 눌리는 자리는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만한 자리죠. 그래서 동진도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제가 이 종목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자리가 돌파를 하긴 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급락을 하면 안 좋다.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완만하게 눌리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실제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좀 거래가 감소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거래가 여전히 큰 거예요. 과거 대비 거래가 여전히 좀 크게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흐름을 보면서 이게 좀 세게 밀리는구나, 거래가 크구나 하면은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정시 매수를 기다릴 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좀 보는 게 좋고요. 이렇게 쭉 밀리는 흐름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완만하게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주도주의 패턴이죠. 예를 들면 재룡전기처럼 아니면 효성중공업처럼 보시면 신고가 급등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견조하게 쉬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재룡전기는 너무 안 눌려서 탈이었죠. 좀 눌렸으면, 조금이라도 눌렸으면 좋은데 너무 안 눌려서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거래 감소랑 좀 완만하게 쉬는 게 좋다. 근데 위메이드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서 제가 기대했던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주가가 또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급락한 대로 단기 낙폭과대 매력은 있죠. 그래서 이 상승과 이 조정에 대한 또 반등 파동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신고가를 기대하기 힘들죠. 이게 신고가를 내려면 조정이 완만했어야 돼. 그래야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깊게 눌렸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가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반등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 딱 두 개만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 연초에도 굉장히 여러 번 소개해드리고 우리 카페나 텔레그램에도 관심주를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매를 했다면, 최근에 매매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났을 거고, 근데 이게 흐름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처럼 이렇게 쭉쭉쭉 뭐 두 파동, 세 파동 이상 쭉 터져서 이렇게 이평선에 이격이 다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최근까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막 움직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밖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런 주도주급 종목은 한 달 오르고 끝나는 거 없습니다. 한 달 오르고 끝나면 주도주가 아니에요. 보통 주도주는 아무리 못해도 2, 3개월 이상 가고, 뭐 길게는 6개월도 가고, 그리고 뭐 5%, 10% 오르고 끝나는 게 주도주가 아니죠. 주도주는 못해도 뭐 30에서 50% 이상, 많게는 100% 이상 가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뭐 최근에 3만원에서 4만원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몇 배나 오른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작년 시세는 작년 시세고, 최근에 이만큼 조정을 잘 소화하고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돌파, 박스권 고점 돌파 이후에 흐름을 잘 보면서 우리가 추적을 해서 매매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 높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오늘 좋게 말씀드렸던 거 다 취소.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완만하게 쉬거나 또는 이렇게 눌렸다가도 빨리 회복해가지고 요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런 자리를 깨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 요 위에서 노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적절히 좀 줄어들어 준다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죠. 이걸 바로 갈 때 여기서 쫓아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 바로 가면은 좀 기다려주고 또 조정 시에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페타시스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으로서 작년에 가장 처음 HBM 관련, 뭐 엔비디아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이고, 고다층 PCB죠. 고다층 PCB MLB라고 해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PCB, 특수 PCB, 그쪽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회사고, 많지가 않아요, 경쟁사가. 근데 이쪽 시장이 원래는 크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AI가 열리면서 이쪽 그 고다층 PCB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수페타시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인데, 하나마이크론은 제가 작년 연말 뭐 연초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좋은 회사인데, 이 종목이 아쉬웠던 것이 온디바이스 AI 수에 뭐 AI 수에 다 엮일 수 있는데 주가가 1월, 2월, 3월 달에 안 갔어요. 그죠? 이 좋은 장에서 안 갔습니다. 원래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왜 안 갔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작년에 너무 시세가 많이 났어요. 작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한 시세가 나왔으면 좀 쉬어주는 게 맞다. 사실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부터 조정 끝, 바로 이제 날아갑니다 라고 아직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특이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그 하나마이크론 추가 상장, 국내 3호 12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 상장을 해요. 언제 상장하냐? 3월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권리 공매도라고 해서 상장하는 날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 전전날, 이 거래일 전에 미리 그 권리를 공매도해서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2 전환 물량이 상장을 할 때 상장 날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이틀 전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관련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물량이 꽤 많아요. 400만 주니까. 이렇게 많은 물량이 3월 말에 상장할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장이. 네, 얼마 전부터 이제 내용이 돌았거든요. 하나마이크론 추가 상장 물량이 상장이 될 거다. 3월 말에 될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을 시세를 만드는 주포 입장에서는, 또는 이제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물량이 상장되기 전에 미리 주가를 띄울 필요가 없다 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상장되면 그거를 받아 먹고 가든 확인하고 가든 해보자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물량의 영향권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 수요일부터 바로 시작부터 급등을 한 거 보면은 이 물량을 이제 빠르게 소화해서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요. 뭐 이런 자리. 예.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지금 뭐 신고가를 뚫는 그런 모양은 아직은 아닌데,
네, 이런 자리가 지켜진다면 오늘 거래량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뭐 이게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살짝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관점에서 추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삼성전자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앞으로 3월 말 4월 초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말 1분기 성과 극대화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2분기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보자고 했잖아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뭐 일단 두 종목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합니다. 3월달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여전히 관심권에 두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 매매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오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이오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더 많거든요. 왜냐면 바이오주가 워낙에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큰 아픔을 한 번씩 주거든요. 한 번만 주면 다행이죠. 여러 번 준단 말이에요, 여러 번. 그래서 바이오주는 그냥 웬만하면 보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그런 뭐 원칙 아닌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고, 저 역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3월 달에 이 HLB 그룹주가 계속 급등하고 RT오진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폭 대비 어쨌든 뭐 화끈하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물론 3월 달에 수익을 내긴 냈죠. 수익을 내오고는 있는데 지수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3월 말 기점으로 이쪽이 꺾이고 4월에는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 많은 분들께서 매매를 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지금처럼 바이오만 이렇게 계속 쏠리면 이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난이도가 높은 장세가 조금 순화돼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수익도 내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오기를 바라고, 저희 주식비서에서 뭐 텔레그램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뭐 장중 코멘트, 마감 시황, 그리고 관심주, 종목 분석 이런 것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나 혼자서 너무 힘들다, 난 투자금 여유가 좀 되는데 혼자서 공부할 여력도 없고 좀 벅차다, 너무 기초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VIP 클래스, 주식비서 VIP 클래스 유료 서비스로 들어오시면 저희 텔레그램 VIP 클래스 전용 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 종목 추천도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매수 매도 가격 전략 다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도 해드려요. 특히나 투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료, 저희 VIP 클래스 구독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 구독료 이상의 수익,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3월 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봄이 오는 4월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